온다. 전쟁의 명분을 만들고 외신을 보는 거란 황제폐하께서 몸소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고려를 정벌할 것이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되는구려. 경 때문에 온 고려가 전쟁의 참화를 맞이하게 됐구려. 경 하나 때문에. 강조는 침착해 보였지만 저 비열한 거란 놈들이 날 이용해 먹고 있네. 저놈들이 날 온 고려인의 역적으로 만들고 있어. 난 잘못된 황실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니 오로지 이 고려를 위한 일이었네. 그래도 반역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모든 걸 감수하십시오. 어차피 찬사를 갈구하며 버리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대사, 약해지지 마십시오. 전쟁이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젠 이길 방법만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승리한 다음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법은 전쟁 준비와 외교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니 마음껏 즐기시오. 대량원군 전하의 호의는 감사하나 지금은 양국의 관리들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일 때가 아닌 것 같소. 여진들은 본래 승냥이 같은 습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거짓으로 고한 사실을 가지고 고려를 정벌하신다면 거란의 황제께서는 훗날의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시게 될 겁니다. 말 몇 마디로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시오. 한치의 거짓도 없는 일이게 이리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요. 우리 고려에서 진짜로 정변이 일어났다면 어찌하여 대량 원군께서 저 용상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거란의 사신들. 명분 없는 전쟁이요. 고려는 단 한 번도 지금껏 귀국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적이 없소. 헌데도 거란의 황제께서 여진인들의 참소만 믿고 고려를 정벌하려 하신다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어찌 받아들이겠소? 성심을 다해 상부로 예우한 결과가 전쟁이라면 그 어떤 나라가 귀국을 신뢰하며 앞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려 하겠소? 이런 노력에도 단호했던 거란 한편으론 거란의 사신을 설득하고 한편으론 그들에게 경고를 전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재상들의 노고는 가상하나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소? 폐하, 절대로 포기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거란의 군사들이 압록강을 넘기 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아야 하옵니다.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시오. 그럼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죠. 허나 이 일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분명 따로 있어. 거란이 내세우는 명분은 중대사의 반역이요. 허니 중대사가 사라진다면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도 사라질 것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외교와 전쟁, 그 사이에 명분 해소라는 답을 내린 현종. 강조를 처단할 것이요. 폐하, 단 한 명의 반역자 때문에 온 고려의 백성이 피를 흘리게 만들 수는 없어. 폐하, 무모한 계획이시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폐하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지실 것이옵니다. 나도 아오. 허나 지금은 그 길밖에 없어. 단호했던 현종의 의지. 부디 고정하시옵소서. 지금 중대사를 처단하신다고 하여도 거란이 전쟁을 포기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옵니다. 처음부터 저들은 침략을 작정하고 명분을 구하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허니 어서 위험한 일을 멈춰 주시옵소서.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럼 경들이 여태껏 해온 일들은 다 무엇이오? 거란이 내세우는 명분을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건 다 무엇이오? 하루라도 전쟁을 늦추려고 한 일이옵니다. 그렇게 고비를 넘기다 보면 거란 내부에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전란의 고통에서 구하려고 했던 일이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 백성들을 전란의 불길에서 구하고 싶기 때문이요. 폐하, 만약 거란이 명분마저 팽개치고 무작정 침략해온다면 그땐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오. 허나 저들이 거짓된 명분이라도 필요로 한다면 우선은 그 명분부터 없앨 것이오. 강감천 또한 현종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밤에 날 왜 찾으시는 건가? 기인이 하실 말씀이 있다 하셨사옵니다. 의심 없이 현종의 부름에 발길을 옮기는 강조. 부르셨사옵니까? 중대사, 예, 폐하. 경이 거병을 하였던 이유가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 했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고려를 위해 경의 목숨을 내어놓으시오. 그 순간 용의 이빨을 드러내는 현종. 경 때문에 벌어진 일이오. 허니 경이 책임지고 이 난국을 타게 하시오.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하겠사옵니다. 허나 이 자리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이미 어린 왕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던 강조였죠. 소신이 꼭 죽어야 한다면 고려를 위해 싸우다 죽을 것이옵니다. 폐하의 칼에 죽는다면 영원히 역적으로 남을 뿐이옵니다.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하겠사옵니다. 황제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벌인 일을 어찌 탓하겠사옵니까? 그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한 군주보다는 나은 일이옵니다. 다시 한번 무능한 권력의 무력함을 느끼는 현종.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구나. 역신을 처단하지도 못하였고 백성을 위해 죽지도 못하였구나. 다음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란의 사신들. 이제 대거란의 황제 폐하께서 신이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오실 것이옵니다. 그리고 역신 강조를 처단하여 이 고려 땅에도 황제 폐하의 대의를 널리 펼쳐 보이실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멈추시오. 그럼 지금 내 목을 가져가시오. 내가 그 역신 강조요. 허니 지금 여기서 내 목을 베시오. 자, 뽑으시오. 뽑아서 내 목을 치시오. 어서 내 목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 40만 대군을 일으킨 게 그대들의 황제 아니? 헌데 왜 망설이는 거요? 왜? 물러나시오. 어서 베시오. 나는 그저 폐하의 명을 전하는 사신이고 대의를 실현하시는 일은 황제 폐하께서 직접 하실 것이오. 거란이 진정 원하는 게 뭐요? 나요? 아니면 전쟁이요? 역시나 그들의 명분은 핑계일 뿐이었죠. 대령 원군 전하, 어서 이 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소신은 대거란 황제 폐하를 대신하여 온 사신이옵니다. 그 전에 대답부터 하시오. 너 여기서 말 잘해야 해. 거란이 진정 원하는 게 뭐요? 황제 폐하를 대신하여 대답해 보시오. 대거란국 황제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해 보시오.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답하지 않겠사옵니다. 뭐요? 이곳에서 당한 일을 소상히 아랠 것이옵니다. 고려의 군주와 신하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황제 폐하를 모욕하였음을 낱낱이 고할 것이옵니다. 결국 일름보를 선택한 거란의 사신. 이제 고려의 선택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원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전쟁을 준비하겠사옵니다. 이 시각부로 전국에 동원령이 내려지지만 이를 것 투성인 지방 호족들의 반발로 이어지죠. 개경의 황제께서 기어이 전쟁을 벌이시는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상폐하께서 전쟁을 벌이시는 게 아니라 거란 놈들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하는 게 개경의 조정이 해야 할 일 아니던가. 보장을 한! 지난번 거란과의 전쟁 때 그나들 놈을 잃었네. 근데 이번엔 둘째까지 바치란 말인가? 황제 폐하의 명입니다. 속히 따르십시오. 병적에 적혀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진 자가 있으면 절도사께 보고하여 엄벌에 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자식들을 전쟁에 내보내야 했습니다. 부적이다. 몸에 항상 진이 걸어. 예 어머니, 무사히 돌아오거라. 예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만 가보겠사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웅해주는 공주절도사 김원부와 그의 첫째 딸 원성. 군사들이 잘 가는지 보고 싶어서 왔사옵니다. 황제 폐하께서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시라던데 승리할 수 있겠사옵니까? 엄하구나. 성종 대왕 폐하처럼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시는 건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만하지 못하겠느냐?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할 말은 확실하게 하는 성격인 원성. 배웅부터 하고요. 그리고 일름보 거란 사신은 곧장 황제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배짱이 두둑한 자로 한번 만나보고 싶고 짐의 이름으로 행하는 첫 번째 정벌이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오. 어이가루 에르데스. 한편 전술을 모색하고 있는 강조와 양규. 거란이 강동 육성이 있는 험준한 사막 지역을 통과하기 전에 모두 섬멸시켜야 하네. 거란이 그 지역을 통과하고 나면 서경부터 개경까지는 모두 평야지대 아닌가. 산자락 하나 없는 곳에서 거란의 기병들을 막아낼 수는 없네. 예, 그래 하겠사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일 걸세. 우린 전쟁이 끝나면
다시 볼 수 있을 걸세. 문을 비네. 무언을 빌겠습니다. 거란은 어떻게 군사들을 동원하오? 거란군의 일부는 한족처럼 농사를 짓다 동원된 농민군들이옵니다. 허나 역시 그들의 주력은 거란 부족의 군사들이옵니다. 그러다가 가축을 먹일 풀이 사라지면 정복과 약탈에 나서기 시작하옵니다. 따로 훈련을 시킬 필요도 없이 그들의 삶 자체가 전쟁이옵니다. 그러다가 황제의 명이 떨어지면 즉시 집결지로 향하는 것이옵니다. 지금쯤이면 거란군이 모두 집결하였을 것이옵니다. 두려워 마시옵소서. 고려의 군사들도 30만의 대군이옵니다. 목숨 걸고 분전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옵니다. 두렵소. 이렇게 육부를 돌면서 관리들을 독려하고는 있지만 실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소. 내가 황제의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소. 용손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사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인 것 같소. 아직은 군주로서 설익은 면도 분명히 있으시옵니다. 허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하실 각오가 되어 계시질 않사옵니까? 그것이야말로 황제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옵니다. 점차 경험이 쌓이시면 곧 훌륭한 성군이 되실 것이옵니다. 두렵구려. 고려의 군사들이 모두 무사했으면 좋겠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지만 아무도 다치지도 죽지도 않았으면 좋겠소. 최정방 요충지 흥화진으로 향하는 양규.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뭐요? 어서 말해보시오. 도통사에게도 잘 싸우라는 격려의 말씀을 한번 늘려주시옵소서. 그럼 도통사에게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도통사는 이 전쟁을 폐하와 함께 치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폐하께서 임명하실 빈자리를 마련해 둔 것이옵니다. 반역에 대한 분노를 잠시 거두시고 잘 싸우라는 말씀 한마디만 내려주시옵소서. 그럼 도통사는 목숨을 걸고 승리를 가져올 것이옵니다. 현종의 그 한마디가 군사들의 사기를 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잘 싸워주시오. 부탁하오. 폐하, 소장은 폐하의 신하이옵니다. 부탁하실 것이 아니라 명하시면 되옵니다. 잘 싸우시오. 흥화진을 꼭 지켜내시오. 절대로 거란 놈들에게 내어주지 마시오. 예, 폐하. 반드시 지켜내겠사옵니다. 그래, 믿겠소. 어떻게 싸울 계획이시오? 고려 본군을 이끌고 동주성 앞 삼수체의 진을 칠 계획이옵니다. 저기 청수를 넘어 서경에 당도하기 전에 모두 선멸할 것이옵니다. 무운을 비워. 예, 폐하. 그런 광조에게 황제가 줄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전달하는 현종. 전장에 나서는 장수에겐 부어를 하사한다 들었소. 받으시오. 꼭 승리하시오. 승리하여 고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오. 그대가 온 고려의 백성들을 구한다면 단 한 명의 황제를 시해한 죄는 모두 사라질 것이오. 다시는 그 누구도 경을 반역자라 칭하지 않을 것이며 나 또한 경을 향해 더는 역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오. 경을 이 고려의 충신으로 생각할 것이며 경을 이 고려를 구한 영웅으로 생각할 것이오. 그러니 부디 잘 싸우시오. 예. 한편 흥화진의 백성들은 성 안으로 모이고 있었죠. 맹화유는 얼마나 비축됐는가? 창고마다 채웠는데 그걸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사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세부치를 모아서 샘물을 만들 준비를 해놓게. 그런데 그때 거란군이 압록강 너머에 당도했습니다. 지금 거란의 사신이 도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경에는 거란의 사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락한다. 도강하라. 황제 폐하께서 흥화진을 지키는 고려의 장수들에게 항복을 권하셔 순순히 성문을 열고 황제 폐하를 맞이한다. 폐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그대들의 목숨을 모두 보존해 주실 것이오. 보이는 감사하나 사양하겠소. 그럼 이 흥화진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럼 거란군 역시 전멸할 것이오. 거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는 양규. 그래 알겠어. 무언을 비워. 성문을 닫아라.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 속히 전투를 준비하라. 성벽에 최대한 붙으시오. 모두 천막 안으로 들어가시오.
어서! 거란군들이 고려 땅을 밟습니다. 호두가쇼! 호두가쇼! 청야 전술로 수성전을 준비하는 흥화진. 너무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합니다. 감사합니다. 겁먹지 마라! 적은 절대로 우리의 성벽을 넘지 못한다. 거란 놈들의 시체가 쌓여서 우리의 성벽보다 높아지기 전에는 단 한 놈도 이 흥화진의 성벽 위로 오르지 못할 것이다. 알겠는가? 온다.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발발합니다. 하루앗! 어마어마한 수의 불덩이가 순식간에 고려의 하늘을 덮어버렸죠. 최대한 성벽에 붙어라! 성곽교에 몸을 숨겨라! 하루아! 놈들이 거리를 맞춰가네. 우리한테 점점 더 가까워져. 다음번에 필수 우리를 칠 것 같아. 계속 정교해지는 공격에도 지켜만 보고 있는 양규. 거란군들의 공격이 잠잠해지는 그 순간 때를 기다리고 계산을 마친 양규의 신호와 함께 고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불화살을 떠나 맹화유를 1.4라! 역공 성공과 동시에 드러난 흥화진의 위치. 이제야 보이는 저 빛을 향해 1.4라! 그들의 공격이 하필 고려군이 준비한 맹화유와 함께 터지고 말았죠. 진영을 갖추어라! 자리로 돌아가라 한사! 1.4! 올라! 보병 투입. 절대 적들의 눈에 띄지 마라. 보병을 앞세워 거란이 움직이고 지금 상황은 강조에게도 들어갑니다.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지금 거란의 선발대가 흥화진을 공격하기 시작했사옵니다. 잘 싸울 거요. 흥화진은 도순검사에게 맡기시오. 폭발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아군 투석기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보병들 어서 진격하라. 성벽을 넘어라. 보병을 이용한 공성전을 준비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예상한 양규. 한마경입니다. 간격이 너무 촘촘해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계속 빠져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규의 다음 수는 한마갱을 메워라. 한마갱을 메우면서 계속 전진해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거란군. 한마갱을 사수하라. 고려군의 대응에도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란군. 그렇게 순식간에 전쟁이 1차가 밝았습니다. 놈들이 한마갱을 모두 없앴습니다. 죽여도 계속 몰려서 기어코 한마갱을 모두 메웠습니다. 이런 무모한 놈들은 처음입니다.
너무 무모했어. 무섭습니다. 정신 차리게. 이제 겨우 시작이라. 성벽 위에 군사들을 교대시키고 잠깐이라도 잠을 재우게. 오늘 밤부터는 한숨도 자지 못할 걸세. 예상치도 못하게 오래 버티고 있는 고려군. 그리 조급할 것 없다. 우린 40만의 대군이다. 적들은 많아봐야 고작 우리의 100분의 1이다. 하루 버티다 무너지나 이틀 버티다 무너지나 어차피 함락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첫 전투에서 너무 쉽게 승리를 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법이다. 폐하께서 처음으로 진정하시는 정벌일세. 그 어떤 전쟁보다도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드려야 하네. 잠시의 틈도 주지 말고 공격을 가하게 고려군이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게 만들게 결국 성벽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진다면 그럼 끝나는 거네. 거란군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이유는 다초고 그게 무엇이오? 풀 한 폭이 곡식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두 가져가는 것이옵니다. 한마디로 약탈을 뜻하는 것이옵니다. 거란군은 최소한의 보급품만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옵니다.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모두 전장에서 약탈로 충당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거란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약탈을 하기 위해서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탐내는 약탈품은 바로 사람이옵니다. 김석공은 양교를 돕고 싶었지만 흥화진이 위태롭사옵니다. 가서 도와야 하옵니다. 겨우 3천도 안 되는 군사로 어찌 돕는다는 말인가? 배우를 기습한다시고 나섰다가 되려 포위당해 전멸할 것이네. 그래서 제가 청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사옵니까? 각자 자신의 성을 지키는 것이 서로를 돕는 일이다.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최고의 원군이다. 흥화진은 고작 버리는 카드로 보고 있었죠. 거란의 4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와 무로대의 진을 쳤사옵니다. 흥화진이 버틸 수 있겠소? 결국은 무너질 것이옵니다. 40만의 대군을 이 작은 성 하나가 어찌 막아내겠사옵니까? 다만 하루라도 더 버티어서 삼수체의 분군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어주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잠이 올 것 같지 않소? 아니, 잠들까봐 두렵소. 개경의 사찰들이 모두 불을 밝히고 있사옵니다. 폐하처럼 잠 못 이루는 백성들이 밤새 불공을 들이고 있사옵니다. 백성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구려. 두려움을 함께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국난이 닥쳐오면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되옵니다. 서둘러 부모의 품을 찾듯이 오로지 군주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사찰로 가보시옵소서. 가서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늦은 밤 백성들을 위해 사찰을 향하는 현종. 그곳에는 전쟁에 나간 가족들이 불공을 올리고 있었죠. 성상폐하. 방해해서 미안하오. 함께 불공이라도 드릴까 하여 왔소. 다들 전장에 있는 무장들의 가족이라 들었소. 심려가 크겠구려. 그대는 어느 장소의 가족이오?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의 처해옵니다. 그렇구려. 도순검사의 아들이옵니다. 양대춘이라 하옵니다. 그래. 아주 총명하게 생겼구나. 황공하옵니다. 도통사 부인도 와 있사옵니다. 이리 찾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옵니다. 아니요. 이리 찾아오게 된 것이 되려 감사하오. 도통사가 폐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기고 갔사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폐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옵니다. 나도 그리 믿소. 고려의 장수들이 모두 용맹하게 싸울 것이옵니다. 곧 적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폐하께 전할 것이옵니다. 그래. 그럴 것이오. 내 그대들을 어찌 위로해야 할까 고민하였는데 오히려 그대들이 날 위로하는구려. 황공하옵니다. 그 시각 강감천의 아내도 개경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윗사람들한테 밉보이는 거요. 얌전히 자기 집뿐이나 다 할 것이지. 중원을 올리는데 직책이 무슨 상관이요? 충원이 판매해줘! 사만벽상 공신 집안이면 고려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가문이요. 그 입만 다물고 있어서도 벌써 재상이 되고도 남았을 거요. 갑자기 어쩐 일로 올라왔어? 전쟁이 났다길래 올라왔소. 미우나 고우나. 죽을 땐 같이 죽어야 할 거 아니요. 죽긴 왜 죽는다고 그러시오? 거란 놈들 안 겪어봤소? 성종폐하 시절에 겨우 10만이 쳐들어왔을 때도 막아내기가 버거웠는데
40만을 어찌 당해내오? 고려도 30만의 대군이요. 아유, 그깟 농사 짓던 사내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30만이 무슨 소용이요? 저놈들은 평생을 전쟁하던 자들로만 40만을 채웠다는데 우리야 살 만큼 살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불쌍하구려. 먹다가 체할 것 같은 아내의 잔소리. 마저 드시오. 많이 먹었어. 괜한 소리 말고 얼른 다 드시오. 한밤중에 배고프다고 몰래 찬장 뒤지지 말고. 자, 아내 말은 참 잘 듣는 강감찬이었죠. 먹성 하나는 참 좋은 사내요. 누가 보면 장군감이라고 하겠소. 한편 성 안의 백성들까지 동원되어 싸우고 있는 흥화진. 현종은 백성들에 다가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죠. 특히 쌀값이 많이 올라 다들 힘들어하옵니다. 관리들 중에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궁궐과 사찰에도 시전에 내어놓을 쌀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감사합니다. 성상폐하, 전쟁은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벌써 개경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사옵니다. 정말 그리해야 하옵니까? 아니요, 그럴 일은 없소. 고려군이 분전하여 반드시 막아낼 것이오. 이 전쟁은 우리 고려가 승리할 것이오. 하지만 원정원은 백성들과 대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그리 가까이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시전을 돌며 백성들의 고충을 듣는 것은 관리들의 몫이옵니다. 그리고 폐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다면 조서를 내리셔야 하옵니다. 왜 꼭 그리해야 하오? 아니면 자칫 황제의 위엄을 잃으시게 되니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너무나 간사하여 상대가 격이 없이 대하면 오히려 그 상대를 우습게 보는 법이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 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옵니다. 황제의 권위를 지키시옵소서. 엄한 군주는 단 한 번의 선정만 베풀어도 성군이라 칭송하지만 자애로운 군주는 단 한 번만 칼을 뽑아도 폭군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백성이옵니다. 백성들이 어찌 그리 무지하겠소? 황제의 진심이 무엇인지가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것만으로도 황제의 권위는 추락하는 것이옵니다. 황제는 하늘이 내리신 분입니다. 그 속을 짐작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높으신 분이어야 하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왜 황제에게 복종해야 하옵니까?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존재라면 왜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옵니까? 스스로를 높이시옵소서. 폐하는 이 고려의 황제시옵니다. 백성들의 선망과 두려움이 황제의 힘이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이 황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전쟁 7일차. 흥화진이 벌써 7일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어. 난 솔직히 확신이 들질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성 안으로 들어가 수성전을 준비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을 섬멸할 수가 없어. 이 검차는 우리 고려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요. 거란군만큼 무서운 조름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는 고려군.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고맙소. 좀 주무십시오. 아직 버틸만 하오. 가서 좀 주무시오. 저도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조급해지는 건 거란군도 마찬가지였죠. 저 작은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한단 말인가? 우린 40만이요. 시체를 밟고 올라서도 저 성벽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오. 오늘 안으로 흥화진을 함락시키거라. 아니면 난 너의 목을 베어 흥화진 성문 앞에 던져놓을 것이다. 문성벽 외곽에 적입니다. 거란군의 전략은 포로가 된 고려군을 방패로 세우는 것이었죠. 화살 끝엔 연민과 분노, 무력함이 담깁니다. 하지 마시오! 고려 사람이요! 그때 보급을 담당했던 백성. 오지 마시오! 우리 아들이 사기를 잃은 고려군들의 앞으로 거란군들이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무슨 검사 명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아들로만 혈액 위로 올리지. 가혹한 현실 앞에서 결국 결단을 내리는 양규. 쏴라!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양규는 흥화진과 고려를 지키고 거란의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레전드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 매주 금요일 저와 함께 요약본으로 결말까지 쭉 달려주실 거죠? 저는 다음 주에 7, 8화 요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 누설이었습니다.